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NS 광고 마케터 1급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파트 4 부록인데요. 이 자격증 시험을 처음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한 샘플 문제 2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중에서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 용어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출제 오류도 가끔 있어서 문제를 일부 수정해서 수록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샘플 문제 A형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셜미디어와 매스미디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틀린 것은 바로 1번이네요. 매스미디어가 소셜미디어보다 사용자에게 도달 범위가 제한적이다. 아니죠. 매스미디어가 더 넓은 타겟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량 메시지가 대량에게 나가는 그런 미디어죠. 그래서 제한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소셜미디어가 매스미디어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요소가 아닌 것은, 소셜미디어라고 했으니까 소셜미디어는 메시지 전달할 때 타겟에게 전달하는데 유리하고요. 매스미디어는 말 그대로 매스에게, 즉 더 대량 고객에게 전달되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는 대량 메시지 전달에 적합하지 않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3번 문제. 다음 소셜미디어 중 짧은 포맷의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플랫폼 중 하나로서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것은, 이건 쉽죠. 틱톡이죠. 정답은 3번. 다음 중 유기적인 오가닉 마케팅 활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오가닉이란 말은 광고비를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소셜미디어 매니지먼트 마케팅, 페이드 애드 마케팅, 콘텐트 마케팅, SEO는 검색 엔진 최적화죠. 모두 보면 뭐 다른 걸 모르더라도 여기 페이드 애드란 말이 나온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죠. 페이드 애드는 유료 광고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페이드 애드는 유료 광고니까요. 자, 5번으로 갑니다. 5번은 다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종류로 보기 어려운 서비스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소셜 네트워크가 아닌, SNS가 아닌 것이죠. 소셜 다이닝이란 게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소셜 다이닝은 SNS가 아니죠. 찾아보니까 소셜이 이제 그 사회적 이런 뜻이고, 다이닝이 밥 먹는 거니까, 아무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하면서, 사교적인 목적으로 식사하면서 네트워킹을 하는 것을 말하니까 SNS랑은 관계가 없죠. 정답은 3번이고요. 6번으로 갑니다. 6번, 다음 중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략을 통해 비즈니스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이 아닌 것은, 6번. 자,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SNS를 잘 사용한다는 거죠. SNS는 유기적 활동도 가능하고, 그거를 잘 이용하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할 수 있고요.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매장 홍보할 때 인스타그램 많이 활용하고 돈 안 들이고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 증대는 당연히 이점이 아니기도 하고요. 어쨌든 소셜미디어를 잘 사용하면 마케팅 비용 증대를 오히려 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죠. 7번, 다음 중 기업에서 소셜미디어 도입과 관련해서 부정적 피드백의 폐해가 걱정될 때 생각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대응 프로세스가 아닌 것은, 이것도 미국 공군인가 어디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감정평가 대응, 이렇게 소셜미디어에서 대응하라는 어떤 가이드북이 있었어요. 가이드북까지는 아니고 어떤 가이드가 있었는데,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아닌 게 보고죠. 감정평가 대응은 맞고요. 보고는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8번 문제. 다음 중 마케팅에서 제품 서비스를 사용할 핵심 고객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의 타겟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페르소나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원래 옛날 그리스 배우들이 쓰던 가면에서 나온 말이래요. 예.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메타 비즈니스 광고 캠페인 준비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메타예요. 메타 페이스북 광고. 메타 광고 할 때 반드시 페이스북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번 페이스북 페이지 없이 가능하다는 말은 틀렸어요.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고객이 신제품의 브랜드 인지도 증대를 위해 TBCF를 제작하였어요. TBCF 영상물이 있고, 그 다음에 동영상 조회수 목표를 높이고 싶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 노출 위치를 사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싶대요. 자, 어떤 전략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 세로형 영상이 인기가 많으니 세로형만 사용하겠다. 조회수 극대화를 한다고 하고 인지도를 증대한다고 했으니까 가능하면 다양한 노출 위치에 나가는 게 낫겠죠. 1번 이상하고요. 2번도 1대1만 사용하겠다. 예, 다양한 매체별로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데 1대1만 사용하는 것도 안 좋고요. 인지도 증대라는 얘기는 노출을 최대한 높여야 되니까요. 3번 자동 노출 위치 및 자산 맞춤 설정을 사용하겠다. 좋고요. 노출 위치별로 다양한 화면비를 사용하겠다. 좋은 얘기죠. 자, 네 번째가 메신저 스토리는 세로 방향이니까 9대16이 세로가 좋죠. 1대1 비율 정사각형보다 세로가 낫죠. 4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제. 다음 중 메타4 비즈니스의 광고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고 싶다면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은 잘 알고 계시죠? 정답은 4번이죠. 오프라인 발생 매출이라고 했으니까 전환 API를 사용하는 게 좋지요. 자, 12번 문제로 갑시다. 다음 중 페이스북 샵의 카탈로그를 활용한 광고 방법 중 하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라이브 쇼핑이 나오는데요. 라이브 쇼핑은 페이스북 샵으로 하는 기능이에요. 카탈로그를 활용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아니고 제품 리스트를 선택해서 하는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라이브 쇼핑이 아닙니다. 정답은 3번. 13번 문제로 갑니다. 핵심 타겟을 조합해서 타겟팅하고 있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있대요. 이 방법으로 CPA도 높고 구매 전환, 즉 판매도 이 방법을 쓰니까 CPA도 높아서 안 좋고요. 구매 전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매출 개선을 해야 할 텐데 적절한 광고 목표와 타겟팅 방법은 무엇일까요? 광고 캠페인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죠. 매출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할 텐데, 즉 구매 전환인데 구매 전환이니까 전환 캠페인 목표를 쓰는 게 좋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일 테고, 그 다음에 타겟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타겟팅은 현재의 핵심 타겟을 조합해서 하고 있는 타겟팅도 있는데 이 방식으로 CPA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겟팅을 유사 타겟팅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겠죠. 유사 타겟팅이란 과거에 우리 제품에, 우리 페이지에 관심 보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합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트 퍼 액션, 전환당 비용, 행동당 비용이 개선될 수 있지요. 그래서 전환 캠페인에 유사 타겟팅 이렇게 하면 좋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광고 캠페인 진행 시에 메타 픽셀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아닌 것은? 자, 보시면 픽셀을 왜 심나요? 광고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평가 지표는 무엇으로 할까를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어떤 평가 지표를 쓸까를 파악하는 건 아닙니다. 14번은 1번이에요. 15번. 다음에서 페이스북 비즈니스 광고의 노출 지면 중 오디언스 네트워크 인스트림 동영상 지면에 노출이 불가능한 캠페인 목표는 무엇이냐? 이거는 교재를 보시면 나오는데요. 오디언스 네트워크 인스트림 동영상 지면에 노출될 수 없는 캠페인 목표는 메시지, 카탈로그 판매, 매장 유입 등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 중에 속하는 게 메시지가 있네요. 정답은 그래서 메시지는 노출이 불가능하다 해서 정답입니다. 2번.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페이스북 비즈니스 광고의 머신러닝을 설명하는 내용 중 가장 적합한 것. 머신러닝이 뭔가요? 머신러닝은 광고 성과 최적화를 위한 기법이었죠. 그래서 광고를 가장 효과적인 타겟에게 노출시키기 위한 일종의 학습이었죠. 적합한 타겟에게 적합한 최적의 입찰가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법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머신러닝은 알고리즘과 예측 분석을 통해 최적의 입찰가로 최적의 타겟을 찾는다. 정답은 2번이죠. 17번. 머신러닝을 통해 광고 예산의 유동성이 최적의 상태로 설정되었을 때 예상되는 이점이 아닌 것은? 유동성이란 캠페인 예산 최적화를 통해 높아진다고 배웠고요. 이는 머신러닝을 통해 올바른 광고가 올바른 타겟에게 매칭되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목표에 따라서 목표에 맞게 최적화가 되는 것이지요. 최적화에 따라 목표가 좌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린 답은 1번. 캠페인 목표를 정하는 단계에서 어떤 목표를 최적화할지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목표에 따라 최적화를 도와주는 거지. 정답은 1번이죠. 18번. 다음 중 에이전시에서 지역 인구 통계에 대한 페이스북 사용자의 집계 정보를 포함하여 페이스북 페이지를 팔로워한 타겟 등 다양한 유용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해주는 리서치 팀을 가리키는 말은? 이거는 페이스북 IQ. 처음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로 이름 바뀌었어요. 메타 포사이트로 이름 바뀌었죠. 정답은 그래서 18번에 2죠. 예, 정답은 2번인데 정답지에 3번으로 나와 있나요? 3번이 아니고 2번으로 해주십시오. 자, 19번입니다. 19번은 다음 중 메타4 비즈니스 광고 시스템에서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측정 방법 및 지표를 나타내는 용어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다양한 게 나오는데요. 실적 및 지표가 아닌 것. 오디언스 네트워크는 실적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죠. 페이스북, 메타 바깥에 있는 제휴된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2고요. 20번. 다음 중 메타 비즈니스 스위트 기능 중 틀린 것은? 자, 4번. 페이스북 샵과 카탈로그 관리 기능은 제공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제공합니다. 정답은 4번. 21번. 다양한 광고 세트를 갖고 있는 어떤 캠페인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할 때, 캠페인 성과 극대화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예산 전략 방안은 무엇이냐? 보시면 CBO를 사용하는 게 좋죠. CBO가 캠페인 예산 최적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캠페인 버짓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뜻일 텐데 각각의 광고 세트별로 개별적인 예산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캠페인 밑에 하단에 있는 여러 가지 광고 세트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것에다가 예산을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CBO 그래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2번. 다음 중 메타4 비즈니스에서 제공되는 노출 위치 자산 맞춤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2번에 4번. 노출 위치별로 텍스트를 변경할 수 없다? 아니에요. 텍스트 바꿀 수 있고 제목도 바꿀 수 있고 링크도 바꿀 수가 있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23번. 다음 중 크리에이티브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페이스북 비즈니스 솔루션의 기능 중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와 다이내믹 언어 최적화의 설명이 틀린 것은? 보시면 4번 보시면 다이내믹 언어 최적화와 다이내믹 크리에이티브를 동시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 둘은 함께 사용할 수 없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4번. 약 6개월 전에 픽셀 설치를 완료한 온라인 커머스몰이 있대요. 수익성을 해치지 않고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적절한 캠페인 목표와 최적화 기준은 무엇인가? 매출 향상을 추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환 캠페인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치 최적화는 광고 지출 대비 수익률을
최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과 매출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가치 최적화가 가장 좋은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전환 캠페인을 하는 게 목표로 삼는 게 좋고 최적화는 가치 최적화로 하는 게 좋고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5번 메타포 비즈니스 스위트는요. 크리에이터와 퍼블리셔가 콘텐츠를 수익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크리에이터의 동영상 내에 인스트림 동영상 광고를 붙이는 방법 중 부적절한 형태는 무엇입니까? 인스트림 동영상 광고를 붙이기 위한 최소 광고 길이가 있어요. 그 길이는 45초예요. 그래서 35초짜리 동영상 콘텐츠가 끝난 후 재생되는 형태, 이런 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26번 다음 중 메타 커뮤니티 규정이 중시하는 가치가 아닌 것은? 여기서 중시하는 가치는 진실성, 안전, 개인정보 보호, 존엄성, 이렇게 이 네 가지 가치를 중시한다고 나왔었고요. 보시면 4번을 보시면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개인 뉴스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보장한다. 일단 표현의 자유가 그 네 가지에 속하지도 않고 개인 뉴스를 제한 없이 보장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죠. 뭐 가짜뉴스 같은 거를 제한 없이 보장할 수는 없겠죠. 자, 27번 다음 중 인스트림 동영상, 인스턴트 아티클, 오디언스 네트워크에서 광고주가 차단할 수 있는 콘텐츠는 뭡니까? 사실상 모든 그 광고주의 브랜드 가치 보호를 위해서는요, 사실상 광고주가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차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 모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번 다음 중 메타의 앱 패밀리에 광고를 최적화하기 위한 자동 노출 위치 사용에 대한 장점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틀린 것은요, 광고 노출 위치를 광고주가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노출 위치를 자동으로 했잖아요. 자동 노출 위치를 사용하면 머신러닝을 통해서 알아서 최적의 노출 위치를 찾아주기 때문에 광고주가 일일이 통제할 수 없어요. 정답은 4번이죠. 29번 다음 중 메타의 비즈니스 광고와 연관되어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 고객에게 노출할 수 있는 앱 중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4번 보면 왓츠앱은 한국 시장 내에서 영향력이 크다?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왓츠앱 쓰는 사용자 수는 매우 제한적이니까요. 30번 다음 중 비즈니스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신규 캠페인을 위한 광고 크리에이티브가 있는가? 라는 것이죠. 이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목표 설정을 위한 거잖아요. 광고 크리에이티브는 목표가 수립된 다음에 그 목표에 따라서 만드는 거지. 예. 그렇죠? 목표 수립을 좌우할 요소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정답은 2번이에요. 31번 다음 중 잘 정의된 비즈니스 목표는 무엇인가? 좋은 목표는 정량적이어야 하고요. 달성할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죠. 3번 내년 1분기까지 목표가 되는 어떤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아스 350% 이런 식으로 달성할 목표가 정량적이고 달성할 기간도 명시되어 있는 3번이 좋은 목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32번 다음 중 비즈니스 광고 관리자에서 캠페인을 신규로 세팅할 때 광고 세트 수준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입니다. 광고 전환 추적에 대한 옵션은요, 캠페인과 광고 세트가 아니고요, 광고를 설정할 때 설정하는 것이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33번 다음 중 광고 목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광고 계제 최적화 방법 중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보시면 도달을 볼까요? 도달. 타겟에게 광고를 최대한 여러 번
여러 번은 도달이 아니라 빈도죠, 빈도. 그래서 도달은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키는 것이고 빈도는 동일 타겟에게 반복해서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2번이 틀렸습니다. 34번 페이스북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으로서 광고주가 원하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광고를 표시하는 입찰 방식은 뭡니까? 정답은 바로 최적화된 CPM이죠. 최적화된 CPM이란 광고주가 원하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광고를 표시하는 입찰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 광고 목표가 고객의 웹사이트 방문, 유도라는 경우에는 최적화된 CPM으로 입찰하면요, 외부 링크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광고가 표시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중 메타 비즈니스 광고의 타겟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4번에 보시면 특별 광고 타겟이라고 있네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 카테고리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 타겟이 아니죠. 특별 광고 타겟은 선택된 특별 광고 카테고리와 관련된 타겟, 선택, 제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정된 타겟을 말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36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페이스북 비즈니스 관리자의 데이터 소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보시면 데이터 소스 비즈니스 관리자의 데이터 소스에는요, 비즈니스 관리자라는 게 결국은 광고주죠. 광고주의 데이터 소스, 즉 넷소스라고 나오는 것인데, 카탈로그, 픽셀, 오프라인 이벤트 세트, 맞춤 전환 자산 이벤트, 소스 그룹, 공유 타겟, SDK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메인은 아니죠. 정답은 2번입니다. 37번 다음 중 유튜브 최초 건너뛰기가 가능한 동영상 광고로 조회 가능성이 높은 시청자에게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의 상품은 건너뛸 수 있다고 했죠.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38번 다음 중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에 적용할 수 있는 과금 방식은 잘 아시죠? CPV죠. 정답은 그래서 4번 코스트 퍼 뷰고요. 자, 39번 다음 중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노출 시 건너뛰기 버튼이 노출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바로 5초 후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40번 문제 다음 중 1분 분량의 동영상에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가 노출될 때 CPV 입찰 방식으로 과금되는 시점, 과금 시점은 30초죠. 30초예요. 정답은 3번. 만약에 1분이 아니라 20초다. 그러면 20초를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30초가 넘으면 30초, 30초가 안 되면 그 전체 시간, 이렇게 봐야 CPV 과금이 됩니다. 41번 다음 중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가 노출되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유튜브 영상 시청 페이지죠. 남이 만든, 크리에이터가 만든 영상 안에 포함되는 광고니까요. 영상 시청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의 과금 유형으로 틀린 것은, 과금 유형이라고 말하기보다 과금 시점으로 말해야겠죠. 자, 1번 URL 클릭 시 뭔가 상호작용 한 거죠? 맞습니다. 건너뛰기 버튼은 광고를 안 보겠다는 거니까 과금 유형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정답은 2번이에요. 그 옆에 있는 컴패니언 배너 클릭 시도 가능하고 CTA는 뭐 더 알아보기, 무슨 방문하기, 뭐 예약하기, 뭐 이런 그 행동 버튼이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43번 다음 중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를 CPV 방식으로 노출할 때 15초 영상 소재를 사용할 경우 과금 시점은 15초니까 다 봐야죠. 정답은 4번이에요.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튜브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 동영상 광고 집행 시 허용되는 영상 소재 길이로 적합한 것은? 제한 없습니다. 광고 제한이 없고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45번. 다음 중 유튜브 동영상 광고의 최소 CPV 입찰 단가로 적합한 것은? 최소 CPV는 정해있지 않습니다. 예, 최대 CPV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최소가 얼마다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원하는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46번. 다음 중 구글의 광고 프로그램인 구글 애즈에서 할 수 없는 광고가 무엇인가요? 4번. 유튜브 실시간 프로그램 스트리밍. 이거는 구글 애즈와 관계가 없습니다. 광고주가 관리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7번. 다음 중 유튜브 광고 집행 시 광고 영상 소재를 등록해야 하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상 소재를 지정하는 부분은 바로 구글 애즈죠. 예,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중 트루뷰 비디오 디스커버리 광고의 과금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트루뷰 비디오 디스커버리 광고라는 건 요즘 그 바뀐 이름으로 말하면 인피드 동영상 광고죠. 그래서 주로 동영상 옆이나 검색 결과 같은데 나오는 거고요. 예, 썸네일하고 텍스트로 나오는 것이어서 클릭을 하면 재생되는 거고 그때 과금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썸네일이라는 텍스트를 클릭하여 영상이 로딩된 경우 과금되니까요. 49번. 다음 중 트루뷰 비디오 디스커버리 광고 클릭 시 연결되는 곳으로 알맞은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트루뷰 비디오 디스커버리 광고는 인스트림 광고라고 했죠. 인스트림 광고는 그 동영상 안에 포함되는 광고가 아니고요. 바깥에 나와 있는 광고거든요. 이미지하고 텍스트하고 이렇게 실려 있는 그런 광고에서 클릭을 할 때 광고가 노출되는 건데, 클릭을 하면 그 광고가 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광고 영상 시청 페이지로 가겠죠. 50번입니다. 그래서 49번 답은 1번이고요. 50번. 다음 중 유튜브 동영상 광고 시 컴패니언 이미지 배너의 크기로 적합한 것은? 컴패니언 배너의 이미지 크기는 300 곱하기 50 픽셀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0 곱하기 60입니다. 자, 51페이지. 다음 중 조회율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무엇이냐? 조회율은요, 노출 대비 조회수예요. 그 비율이죠. 정답은 3번. 5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동영상 광고가 시작된 이후 15초 동안 건너뛰기가 불가능한 광고 상품은? 건너뛸 수 없다고 했으니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53번 문제. 다음 중 유튜브 광고의 조회수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광고는 무엇입니까? 보면 건너뛸 수 없는 광고는요, 일단 노출이 되면 건너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았나 안 보았나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건너뛸 수 없는 광고인 2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회 여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 광고는 CPV를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타겟 CPM 방식을 씁니다. 5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트루뷰 인스트림 광고 집행 시 노출수가 10만 건이고요. 조회수가 2만 건이라면 영상의 조회율은 10만 분의 2만, 즉 20%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55번. 다음 중 6초 범퍼 광고의 과금 방식은 무엇인가? 자, 과금 범퍼도요, 그냥 6초 동안 무조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CPV가 아니고 그냥 노출 자체가 중요하니 타겟 CPM으로 과금을 합니다. 56번 문제. 다음 중 범퍼 광고의 작동 방식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3번을 보면 입찰 방식은 CPM 또는 CPC. CPC는 클릭당 과금인데 뭐 클릭할 게 뭐가 있나요? 여기서? 그리고 아무튼 그렇지 않죠. 타겟 CPM만 사용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57번. 다음 중 유튜브 광고 동영상이 게재되지 않는 곳은 어디냐? 구글 검색 결과. 구글 검색 결과에 동영상 광고가 게재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동영상
광고가 거기 나오진 않잖아요. 동영상이 콘텐츠로서 나오긴 하죠. 하지만 동영상 광고가 직접 노출되지는 않죠. 자, 58번입니다. 다음 중 개별 시청자에게 특정 순서대로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하여 나의 제품 또는 브랜드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광고 시퀀스죠. 광고 순서라고도 하는 광고 시퀀스. 정답은 2번이에요. 59번. 다음 중 유튜브 광고 검토 소요 시간은 영업일 기준 하루 이내, 1일 이내이니까 24시간 1번입니다. 60번. 다음 중 2개 연속으로 게재되는 동영상 광고가 허용되는 유튜브 내 영상 콘텐츠의 길이는 얼마나 길어야 할까요? 정답은 3번이에요. 5분 이상. 5분 이상이 되어야 동영상 광고를 2개 이상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하인 짧은 영상에 광고를 2개 넣는 건 좀 부담스러웠겠죠? 정답은 그래서 5분 이상 3번이고요. 61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유튜브 광고가 불가한 동영상 공개 상태는 무엇인가? 비공개죠. 비공개가 광고를 하려면 공개 범위가 공개 또는 일부 공개가 돼야죠. 그래서 광고가 안 되는 거는 비공개일 때죠. 정답은 1번이에요. 62번. 다음 중 유튜브 광고 시 동일 유저에게 반복적으로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합한 최적화 방법은? 그러니까 빈도는 낮추고 많은 사람에게 도달을 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1번이죠. 뭐냐면 도달을 높인다는 것은 빈도를 낮춘다는 것이고, 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설정해야 하죠? 광고 게재 빈도를 낮춰야죠. 그래서 1번이죠. 63번. 다음 중 유튜브 리마케팅 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초기 목록의 크기는 얼마인가? 초기 목록의 크기는 바로 지난 30일 동안의 목록 크기래요. 지난 30일 동안의 목록 크기. 그래서 미리 지정된 초기 목록 크기는 지난 30일 동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없는 빈 목록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64번. 다음 중 중복 시청을 최소화하고 순 시청자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저기 위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자, 64번. 이것이 그래서 순 시청자 수를 늘리는 게 광고 게재 빈도를 낮추는 거죠. 이거는 지금 중복된 문제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죠. 자, 65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목표 타겟 도달 범위 및 예산별 적합한 광고 포맷과 상품 조합 등이 가능한 구글 애진의 플래닝 도구. 지금 이야기하는 게 바로 도달 범위 플래너네요. 도달 범위 플래너. 65번, 3번. 66번. 다음 중 유튜브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4번이죠. 타겟팅을 최대한 넓게 한다고 해서 유튜브 광고 효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내 제품, 내 브랜드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에게, 즉 타겟을 더 좁혀서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자, 67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유튜브 채널 수익 창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구독자는 10,000명 초과가 아니라 1,000명입니다. 1,000명 초과입니다. 자, 그 다음 68번. 다음 중 카카오 광고의 과금 방식이 아닌 것은? 카카오 고객센터에 보면요, CPA, CPC, CPM, CPV, CPMS, CPT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코스트 퍼 세일 같은 건 없어요. 4번이 정답이고요. 69번. 다음 중 카카오 광고의 기본 타겟팅 방식이 아닌 것은? 소득은 타겟팅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1번. 정답은 1번. 70번 문제. 다음 중 광고가 게재될 수 없는 상태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4번입니다. 검토 중인 상태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자, 71번. 카카오 광고에서 타겟팅을 위해 수집할 수 없는 광고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없는 사용자 데이터는 무엇입니까? 보면 동영상 광고를 3초 이상 본 사람, 이런 사람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지 광고는 시청 시간이 전혀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4번 비즈보드 광고를 3초 이상 본 사람은 전혀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집할 수 없습니다. 4번이죠. 자, 72번. 다음 중 카카오 광고에서 동영상 광고의 노출 위치가 아닌 것은? 카카오페이에는 광고 지면이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3번 문제로 갑니다. 카카오 비즈보드의 특성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의 특성이 아닌 것은요, 4번 동영상 광고가 가능하다. 동영상 광고가 가능하다는 게 틀렸다는 거죠. 자, 7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카카오 비즈보드의 노출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카카오 비즈보드죠. 보시면 비즈보드는 74번 문제입니다. 카카오 채팅 탭에 나오는 광고죠. 여러가지 서비스에 나올 수 있어요. 이를테면 다음 앱, 카카오 웹툰, 카카오 주요 서비스 등등에 실리니까 카카오 최상단 영역만 노출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죠. 74번 정답은 1번이에요. 자, 75번. 다음 중 밴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는 것은? 자, 2번.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8대2로 압도적으로 남성의 이용자가 많다라고 할 수 없죠. 여성이 좀 더 많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죠. 비율을 굳이 2022년 기준으로 여성 54%, 남성 46%네요. 76번. 다음 중 밴드에서 집행 가능한 광고 상품명이 아닌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풀스크린 광고, 풀스크린 앱 종료 광고, 스마트 채널 광고, 소셜 광고, 피드 광고, 이런 것들이 있죠. 보면 인터랙티브 광고라는 거 없네요. 2번. 정답은 2번. 77번 문제. 다음 중 네이버 밴드의 광고 상품별 과금 방식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4번을 볼까요? 스마트 채널 광고는 디스플레이 광고인데요. 얘네의 입찰 방식은 CPC만 있는 게 아니에요. CPC도 가능하긴 한데요. CPM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77번 4번 틀렸어요. 78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네이버 밴드에서 앱 종료 시 노출되는 1일 1 광고주 단독 노출 상품이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클릭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상품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풀스크린 광고죠. 정답은 4번이고요. 79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네이버 밴드 광고인 네이티브 피드 광고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네이티브 피드 광고. 이것은 일종의 네이티브 광고죠. 그죠? 그런데 그 목적은요, 트래픽, 앱 설치, 동영상 조회거든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트래픽만 가능하다는 말은 틀렸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80번. 다음 중 네이버 밴드 광고인 네이티브 피드 광고의 타겟팅 옵션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시간 요일 가능하고요. 성별 연령도 가능하고요. 그리고요. 앱의 OS 안드로이드냐 아니면 iOS냐에 따라서 다르게 타겟팅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안드로이드 따로 iOS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광고주의 브랜드를 알고 있거나 접한적에 있는 맞춤 타겟에게도 노출 가능하죠.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까지 샘플 문제 A형을 풀어보았습니다. 자, SNS 광고 마케터 1급 샘플 문제 B형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소셜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시면 네 번째 보시면 고객들에게 프로모션 내용에 대해 DM을 지속적으로 보내어 참여를 유도한단 말이 나오는데요. DM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활동은 스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위죠.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정답은 4번이고요.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로 가시면, 자, 다음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에 맞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2016년도에 시작됐고 75개 언어로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15초에서 3분 길이의 숏폼 비디오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음악과 결합된 챌린지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중음악 시장에도 영향력이 큽니다. 이것은 틱톡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소셜미디어 플랫폼별 강약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을 보시면 판촉을 위해 높은 할인율을 한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 유튜브가 페이스북보다 낫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유튜브는 동영상이다 보니까 한눈에 세일을 알리는 게 아무래도 페이스북보다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 다음 중 기업의 인스타그램 공식 채널 운영 시 권장하는 전략이 아닌 것은? 4번을 보시면 콘텐츠의 특징을 반영하기보단 최대한 많은 방문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라. 이러면 안 되겠죠. 최대한 많은 방문자를 이끌어내려면 미끼성 해시태그를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콘텐츠와 딱 맞는 그 해시태그를 사용해야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기업 소셜미디어 담당자가 브랜드 콘텐츠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고 있어요. 다음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마케팅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 인적 자원, 리소스, 인력 리소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SNS는 모두 배제하고 틱톡만 운영하는 게 맞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운영하는 SNS는요, 틱톡이 가장 좋다 이런 게 없고요. 기업이 공략하고자 하는 주요 타겟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겠죠. 정답은 3번. 자, 6번 문제는 다음 중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단어와 세계를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세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알맞은 용어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메타버스입니다. 정답은 3번. 다음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영상과 기록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튜브 등의 동영상 플랫폼에서 유행했던 영상 콘텐츠 형태의 하나입니다. 영국 BBC 방송 비디오 네이션이라는 시리즈물에서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디오가 동영상이고 기록이 로그죠. Vlog입니다. 정답은 3번. 8번 문제입니다. 디지털 놀이 문화를 뜻하는 것으로서 디지털 유행 코드를 뜻하는 단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짤방이나 짤로 불리기도 하는 이런 단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밈입니다. 원래 밈이란 말은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의 저서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처음 나온 말이래요. 그래서 채팅이나 UCC 활동을 할 때 쓰이는 필수 요소 같은 그런 걸 나타낼 때 쓰는 말이라고 하죠. 9번 문제입니다. 어떤 광고주가요? 오디언스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 퍼블리셔, 특정 웹사이트를 빼고 광고하고 싶어요. 노출을 크게 줄이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4번인데요. 특정 퍼블리셔, 특정 웹사이트를 제외하는 차단 리스트를 적용하고요. 노출 위치는 자동으로 하면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만 한다면 너무 노출이 줄어들 테고요. 광고주가 선호하는 몇몇 사이트에만 해도 노출이 너무 크게 줄겠죠. 오디언스 네트워크를 전혀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노출을 크게 줄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맞겠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다양한 상품을 보유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컬렉션 광고를 이용해서 매출을 효과적으로 증대하고 싶다.
이때 적합한 크리에이티브 전략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컬렉션 광고는 모바일 광고니까요. 가로 이미지는 안 좋고요. 일단 그래서 3, 4번은 답이 안 되고요.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취급하는 전 제품을 포함하는 게 좋겠죠. 제품을 4개로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답은 1번 15초 동영상 및 전 제품 카탈로그를 연동하는 것이죠. 11번 문제로 갑니다. 최근 쿠키 지원을 중단하는 브라우저가 늘어서 웹사이트 전환 추적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성과 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캠페인 최적화를 위해 구현해야 할 기능은 무엇일까요? 자, 11번. 자, 이때 전환 API를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쿠키 지원이 안 되면 픽셀 혼자서 전환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전환 API를 사용하면 캠페인 최적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12번 문제. 다음 중 카탈로그에 자주 변경되지 않는 적은 수량의 인벤토리를 업로드해야 한다면 관리자가 카탈로그에 제품을 추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작고 자주 변경되지 않는 인벤토리를 추가하는 데는 뭐가 좋았죠? 수동 업로드가 좋았죠. 정답은 1번이에요. 13번. 다음 중 메타 포 비즈니스에서 실행하고 있는 다이나믹 캠페인을 위한 메타픽셀 그리고 SDK의 이벤트 값 중 필수 이벤트가 아닌 것은 다이내믹 광고 할 때 포함되는 표준 이벤트는요, 뷰 컨텐트, 애드 투 카트, 퍼처스 요 세 가지예요. 체크아웃은 표준 이벤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4번. 메타 광고를 통해 발생한 모바일 앱 내 이벤트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가장 적절한 도구는 무엇인가요? 모바일 앱이라고 했죠? 모바일 앱이니까 SDK가 맞습니다. SDK 1번. 15번 문제로 갑시다. 다음 중 브랜드의 TV 광고 영상을 페이스북을 이용한 모바일 브랜드 캠페인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싶어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모바일 브랜드 캠페인이라고 했어요. 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아무래도 TV 광고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도 TV 광고 좀 길잖아요. 20초 보통. 그러니까 짧게 편집하면 좋겠고요. 15초 이내라면 더 좋다. 뭐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은요, 소리를 끄고 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막을 넣는 것이 좋다고 하죠. 정답은 자막을 추가하라는 2번이 맞습니다. 16번. 브랜드에서 SS 컬렉션, 뭐 스프링 서머 얘기하는 거겠죠. 시즌 상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즌 신상품 이미지 20개와 15초짜리 동영상과 함께 사용해서 구매의 고려도를 높이려고 해요.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광고 크리에이티브는 무엇인가요? 컬렉션 광고죠. 컬렉션 광고는 사람들이 제품을 발견한 후 구매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광고 형식입니다. 잘 만들어진 이미지가 있다면, 그리고 동영상이 있다면 컬렉션 광고가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정답은 2번. 17번 문제. 다음 중 모바일용 크리에이티브 스토리텔링 기법이 아닌 것은? 버스트, 셔플, 펄스, 전개 이런 게 나오는데 교재에서 소개해 드렸었죠. 그랬는데 전개는 모바일 동영상 스토리텔링 기법에 해당하지 않았었어요. 18번으로 갑시다. 다음에 설명하는 브랜드가 선택해야 할 입찰 방식은 무엇인가? 이 브랜드는 광고에 대한 도달과 광고 비용 지출의 예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기간에 타겟 고객의 빈도를 기준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다른 방식은 사실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내 광고의
이를테면 내 메시지의 매력도나 내 제품의 매력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CPA 같은 건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광고의 품질에 따라서 CPV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런데 그 도달을 예측하고 지출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는요, CPM이 적절하죠. CPM. 예, 그래서 이를테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반응에 대해서는 예측은 어렵지만 도달이나 노출은 예측이 쉬워요. 예, 그래서 노출 빈도, 그 다음에 노출 범위를 목표로 광고를 집행할 땐 CPM이 적절하다. 정답은 1번. 자, 19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브랜드에는 어떤 목표가 사용되어야 하는가? 자사 페이스북에서 신규 고객이 제품을 확인하고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도록 유도하고 싶대네요. 예, 페이스북 메신저죠. 그럼으로써 잠재 고객을 확보하려고 해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메신저죠. 정답은 다른 거 깊이 볼 거 없이 메신저라고 나온 1번이 답이고요. 자, 20번으로 갑니다. 캠페인의 KPI가 캠페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어떤 지표가 400만 명의 조회를 달성하면서 조회당 비용을 30원 이하로 유지하려고 할 때 적절한 예산은 얼마가 필요합니까? 에 대한 문제죠. 400만 곱하기 30원 곱하면 12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1200만 원인데요. 네,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여기 자릿수가 잘못 찍혔죠. 예, 이거는 편집할 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1번으로 갑니다. 자, 메타 비즈니스에서 지원하는 광고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시면 21번이죠. 자, 3번을 보시면 인스트림 동영상은 버티컬 영상이 적합하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죠. 인스트림 동영상에는 가로 방향이 적합하고 또는 정사각형 영상이 적합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22번으로 갑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적합한 구매 유형과 옵션. 자, 클라이언트의 제품 영상을 스토리텔링 형태로 노출하기 위해서 광고 첫 번째 편을 보여준 후 두 번째 편을 보여주고자 한다. 자, 경매 기능은 경매로 하면요. 경매로 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도달 및 빈도로 노출을 해야 되고요. 구매 유형이 그래야 되고 그 다음 당연히 순차 게재가 돼야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문제. 다음 중 메타 포 비즈니스의 다이나믹 광고에 사용하기 위한 카탈로그에 포함될 수 있는 제품은 무엇입니까? 호텔, 항공, 주택. 일반 제품도 가능하고 뭐 항공, 주택, 매물, 차량, 뭐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카탈로그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위 모든 제품 정답 4번이고요. 24번. 다음 중 메타4 비즈니스 광고 시스템에서 맞춤 타겟을 만들고자 할 때 타겟 생성 시 사용할 수 있는 소스 옵션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보면 관심사란 게 있는데 관심사나 행동 등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타겟에 포함하거나 타겟에서 제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는 관심사를 사용하는 것은 맞춤 타겟이 아니고 상세 타겟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 타겟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정답은 4번. 25번. 메타는 광고 경매에서 타겟에 대해 선택된 광고 순위를 지정하고 캠페인 목표와 가치에 적합한 광고를 찾죠. 다음 중 경매 광고 순위 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죠.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 광고 순위 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3요소가 뭐냐면 입찰가, 추산 행동률, 그리고 광고 품질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 광고 입찰 조정 방식은 아니죠. 26번. 한 업체가
작은 규모의 타겟을 대상으로 꾸준히 일정한 예산의 메타 광고를 하여 쇼핑몰에서 수년간 높은 성장을 이루었대요. 그러나 최근 들어 쇼핑몰 방문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자, 다음 중 이 상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설명은 무엇일까요? 잠재 고객이 작은 규모였다고 했죠. 근데 오랫동안 광고를 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소규모의 타겟을 대상으로 해와서 그런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때는요, 그러니까 타겟이 워낙 적으니까요. 똑같은 사람한테 계속 광고를 하니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는 노출 빈도를 더 할 필요는 없고요. 많이 작은 광고, 작은 타겟에다가 많이 했으니까 이때는 노출 빈도보단 도달 범위를 넓혀서 새로운 타겟에게 노출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광고 타겟이 한정적이어서 문제가 있던 거였었고요. 그래서 신규 잠재 고객으로 노출이 제한됐기 때문이에요. 아까 앞으로 제한된 노출을 좀 더 넓게 풀어서 하는 게 좋겠죠. 자, 27번 문제입니다. 작년에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딸기를 구입한 고객에게 올해의 재구매를 유도하고자 해요. 이때 가장 필요한 데이터 소스는 무엇인가? 자,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했으니까 오프라인 데이터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뭐 2번 같은 거 필요 없고 방문자 데이터보다도 실제 구매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요. 온라인 구매 전환 데이터죠. 정답은 4번이에요. 28번 문제.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달 및 빈도를 조절하는 광고를 구매하려고 해요. 다음 중 해당 캠페인의 광고 인벤토리에 적용할 게재 비용 방식은 무엇인가? 도달 및 빈도는 무조건 CPM이죠. 정답은 1. 29번. 신제품 브랜드를 신규로 출시하려고 해요. 제품 브랜드를 최대한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이때 타겟팅 전략은 무엇입니까? 널리. 그러니까 위치 및 인구 통계 기반의 폭 넓은 타겟팅이 필요하겠죠. 정답은 1번. 30번 문제예요. 다음 중 메타4 비즈니스의 광고 캠페인 목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고요. 자, 보시면 광고 캠페인 목표?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없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31번. 다음 중 페이스북 광고 형식의 유형 중에 카탈로그가 필요한 광고 형식은 무엇이냐? 이것은 4번. 다이내믹 광고는 카탈로그가 필요합니다. 정답은 4. 32번. 메타4 비즈니스의 이미지 광고 모범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서 광고에 적합한 크리에이티브 접근 방식 중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자, 3번에 보시면 이미지 내에 많은 정보를 담은 텍스트를 포함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메타에 의하면 이미지 광고 내에 텍스트가 20% 이상 차지하지 않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예 텍스트가 많이 들어갔으면 아예 광고를 승인해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승인을 해주긴 해줘요. 하지만 권장사항은 텍스트 20% 이내로 하는 게 권장사항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메타에서 성과 측정을 위해 제공하는 데이터 소스 및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메타픽셀, 전환 API, 메타 SDK는 알겠는데 웹사이트 서치 콘솔 이런 거는 성과 측정을 위하여서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 34번 문제. 다음에서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장 좋은 KPI는 무엇인가요? 내용을 보면 브랜드의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매출이죠.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과 가장 관련 깊은 건 구매 전환이죠. 전환수. 정답은 1번이고요. 35번 문제. 메타의 비즈니스 솔루션은 각 플랫폼과 기기 전반에 걸쳐 성과 측정 및 인사이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이와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무엇이냐? 자, 보시면 메타 픽셀, SDK, 그 다음에 4번의 API까지는 잘 알겠죠? 성과 측정을 하기 위해 뭔가 이렇게 트래킹할 때 쓰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UID는 뭐죠? UID는 페이스북 로그인할 때 쓰이는 유저 아이디 아니에요? 이것은 성과 측정과는 관계가 없죠. 36번.
다음 중 메타에 관련된 다양한 디지털 인사이트와 마케팅 리서치 자료를 제공해주는 팀. 페이스북 IQ 또는 메타 포사이트라고 불리죠. 정답은 3번. 자, 3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구글 에즈 동영상 캠페인의 광고 로테이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사실 구글 에즈 동영상 캠페인의 광고 로테이션이 있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광고 로테이션이란 기능은 검색과 디스플레이만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예 문제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문제를 좀 자세히 보면요, 광고 로테이션의 두 가지 옵션은 최적화와 최적화하지 않음이 있는 거 맞아요. 1번 맞고요. 대부분의 광고주에게 최적화하지 않음보단 최적화를 권장하죠. 그래서 1번은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은 최적화하지 않음을 권장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맞고요. 동영상 캠페인은 높은 조회수를 위해 자동으로 최적화된다, 이런 말도 구글에 나옵니다. 별도로 로테이션을 설정할 필요 없다 있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동영상 캠페인은 자동으로 최적화된다. 그런데 따로, 그러니까 어쨌든 로테이션 자체가 검색이나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니까 3번도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4번이 최적화가 무제한 로테이션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최적화하지 않는 게 무제한 로테이션을 의미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잘못된 건데, 사실은 여기 참 답이 3번으로 나오는데 3번 아니고 4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구글 에즈 동영상 캠페인에는 광고 로테이션에 대한 설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3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디오 리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디오 리마케팅을 하려면 계정에 우리 그 특정 유튜브 채널을 연결을 해야 그 유튜브 채널 또는 그 유튜브 채널 내의 동영상과 상호작용한 고객을 알아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보면 2번이죠. 유튜브 계정과 구글 에즈 계정을 서로 연동해야 한다. 정답은 2번이고요. 39번. 다음 중 비디오 리마케팅 목록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죠. 3번. 광고를 건너뛴 시청자를 대상으로 리마케팅 목록을 만들 수는 없는 건데요. 왜냐하면 리마케팅이란 취지 자체가 특정 유튜브 채널 내에 있는 어떤 동영상이나 그 채널 내에서 어떤 행동, 반응을 보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광고를 건너뛰는 행위를 우리가 반응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비디오 리마케팅과 관련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보면 비디오 리마케팅을 위해 별도의 태그를 설치해야 된다. 3번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리마케팅은 태그 설치가 아니고요, 태그 없이 그 구글 내에서 정보를 얻어서 고객 정보를 모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3번. 41번. 다음 중 브랜드가 보유한 이미지와 텍스트만으로 15초 유튜브 동영상 제작이 가능한 도구는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도구는 비디오 빌더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쉽게 프로모션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도구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베타 버전이 공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광고주가 사용할 수 있게 공개된 도구는 아니고요, 특별한 자격을 갖춘 광고주에게 선택적으로 사용 권한이 부여되는 그런 서비스인 걸로 보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구글의 맞춤형 메시지 동영상 자동화 솔루션으로서 타겟 그룹별 다양한 맞춤 크리에이티브를 만들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정답은 디렉터 믹스입니다. 디렉터 믹스는 신규 타겟팅 기법과 광고 집행 시 타겟별로 소재를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영상 광고에 다양한 음성과 이미지 등을 업로드해 놓으면요, 타겟에 따라서 다양한 버전의 동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디렉터 믹스입니다. 43번.
다음 중 동영상 액션 캠페인에서 지원하지 않는 추가 기능은 무엇인가요? 동영상 액션 캠페인에서는요 10초 이하의 동영상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죠. 자, 44번으로 갑시다. 다음 중 어린이 시청자만을 위한 맞춤 앱이다. 가장 안전한 환경에서 광고 노출이 가능하다. 유튜브 키즈 얘기죠. 정답은 1번이고요. 45번으로 갑시다. 다음 중 TV 방송사와 웹 오리지널 콘텐츠 채널을 선별해 판매하는 유튜브 예약형 광고 상품은 무엇인가? 정답은 프라임팩이죠. 자, 46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유튜브 홈페이지 최상단에 노출되면 원하는 노출량만큼 구매해 노출시키는 광고 상품은 무엇인가? 이것은 마스트헤드 광고 얘기죠. 마스트헤드 광고고요. 모바일, PC, TV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죠. 정해진 하루 예산을 과금하는 방식과 노출량에 따라 과금되는 방식, CPM 방식으로 집행된다고 합니다. 정답은 마스트헤드 광고예요. 47번. 다음 중 광고 구매 방식이 다른 한 가지 상품은 무엇이냐? 마스트헤드는 예약형이죠. 따로 우리가 구글 에이지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글 영업사원이나 대행사를 통해서 사는 거죠. 정답은 마스트헤드 3번이고요. 48번. 다음 중 유튜브 광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광고 회상과 브랜드 인지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가? 바로 유튜브 광고 성과를 측정하는 거고 광고 회상과 브랜드 인지도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취합되는 그런 수치가 아니고 소비자에게 물어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자, 이런 지표는 뭐예요? 서베이를 통해서 하는 바로 브랜드 광고 효과, 브랜드 리프트라고 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49번. 다음 중 유튜브 동영상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타겟팅은 무엇인가? ISO 기기에서 특정 앱을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타겟팅할 수는 없어요. 정답은 4번이고요. 50번. 다음 중 인구 통계 타겟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인구통, 성별, 연령, 자녀 유무, 소득 수준, 거주지는 인구 통계 타겟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타겟팅할 위치는 별도로 위치 항목에서 지정되는 거지 인구 통계 타겟팅에 속하진 않아요. 51번. 다음 중 콘텐츠 기반의 타겟팅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보시면 아닌 것을 찾는 거죠. 계제 위치 주제 키워드가 맞고요. 리마케팅은 아니죠. 정답은 2번이고요. 52번을 보시면 다음 중 BTS 유튜브 채널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타겟팅은 무엇이냐? 계제 위치 설정을 통해서 특정 채널, 동영상, 웹사이트 등을 지정할 수 있다고 했죠. 계제 위치. 정답은 2번이고요. 53번. 다음 중 유튜브 내 뉴스 관련 채널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적합한 타겟팅은 무엇인가? 유튜브 내 뉴스 채널이라고 했어요. 자, 게재 위치를 구체화할 수 있고요. 그 중에 주제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 게임, 과학, 금융, 뉴스 등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콘텐츠 기반 밑에서 주제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정답은 53번, 정답은 1번이죠. 54번. 다음 중 특정 분야의 구매 의도가 매우 높은 유저에게 광고를 노출하려고 해요. 이때 할 수 있는 타겟팅은 무엇인가? 특정 카테고리의 구매 의도를 가진 세그먼트에게 타겟팅하는 것을 말 그대로 구매 의도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55번. 다음 중 20대 여성 쇼핑몰을 운영하는 광고주가 있다. 주요 고객인 20대 여성에게만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타겟팅 방식은 무엇입니까? 나이, 성별, 20대 여성이니까 나이와 성별이죠. 이거는 바로 인구 통계죠. 정답은 2번이에요. 56번. 다음 중 키워드 타겟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키워드 타겟팅이라는 게 콘텐츠 항목에서 도달 범위를 좁힐 때 쓰이는 키워드, 주제, 계제 위치 중에서 키워드에 해당하는 거죠.
키워드 타겟팅이란 게 딱 맞는 게 키워드를 따라서 정해진 키워드에 따라서 도달 범위를 더 좁혀 나가는 것이 키워드 타겟팅이니까요. 1번 적용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도달 범위를 좁힐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56번에 1번이고요. 57번 다음 중 브랜드 인지도 개선을 목표로 트루뷰 캠페인 진행 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해야 할 실적은 무엇입니까? 자, 이때 브랜드 인지도라고 했어요. 브랜드 인지도니까 동영상의 노출을 높여야 되죠. 동영상을 많이 보게 해야죠. 보게 한다는 게 뭐예요? 조회수를 높이는 거죠. 정답은 조회에 대한 거니까 조회율, 조회당 비용, 후속 조회수 이런 것들을 중시해야겠죠. 자, 58번입니다. 다음 중 유튜브 스튜디오 내의 분석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지표는 무엇인가? 자, 분석 탭을 사용하면요, 도달 범위, 참여도, 시청자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노출 수, 노출 클릭률 같은 거 알 수 있고, 뭐 시청 시간, 뭐 좋아요 수 같은 거 알 수 있고, 그다음 연령 성별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역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 연령, 성별 알 수 있고, 시청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건 영상 다운로드 수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내용에 페이스북 공식 문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상 다운로드 수가 정답인데 이 샘플 문제 정답지에 보면 정답지에 잘못 나와서 2번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아니라 영상 다운로드 수가 맞습니다. 저도 답표기가 그래서 그거 보고 2번이라고 했는데 실제 다시 찾아보니까 영상 다운로드 수가 확인할 수 없는 걸로 파악이 돼요. 정답은 3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59번이에요.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영상, 특정 연령 및 성별 등을 제외하는 타겟팅 방식은 무엇인가? 자, 이건 제외하는 거니까 이것을 샘플 문제에서 제외 타겟팅이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그냥 문제 그대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 제외 타겟팅. 자, 그 다음에 60번 다음 중 동영상 광고 품질 평가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광고비 동영상 광고비는 품질 평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정답은 4번. 61번 다음 중 유튜브 광고 소재의 목적으로 제작하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는 노출을 원치 않을 때 할 수 있는 채널 내 영상 업로드 옵션은 무엇인가? 공개, 비공개, 일부 공개, 예약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는 노출을 원치 않는다. 자, 일부 공개라는 게 있어요. 일부 공개 동영상은 URL도 존재하고요. 동영상에 뭐 좋아요, 댓글 이런 것도 상호작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채널 내에는 게시되지 않는 영상이 있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내 채널 내에는 노출이 안 되면서도 실제 어디 URL로는 접근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일부 공개라고 하거든요. 정답은 3번이죠. 자, 다음 중 유튜브 내에 노출되는 광고 형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반응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유튜브랑 관계없죠. 63번 다음 중 타겟이 관심을 갖는 콘텐츠에 의거하여 타겟팅할 때 사용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타겟이 관심을 갖는 콘텐츠라고 했어요. 자, 이때 우리는 키워드, 게재 위치, 주제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64번으로 갑시다. 다음 중 구글 애즈 광고 캠페인에서 타겟팅 가능한 기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이때 우리는 컴퓨터, 휴대전화, 태블릿, TV 화면 이런 것들에 대해 타겟팅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키즈 전용 기기 이런 데는 타겟팅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65번 크리에이터 제임스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으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다음 중 유튜브 수익 창출 프로그램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크리에이터는 콘텐츠에 게재된
광고를 통해 수익금을 얻죠. 이것은 잘 알고 계실 내용이죠. 정답은 4번이고요. 66번. 다음 중 나의 영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재생되었는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 분석 내 메뉴는 무엇인가? 바로 트래픽 소스입니다. 자, 이것은 탐색 기능, 추천 동영상, 검색, 직접 입력, 외부, 재생 목록, 채널 페이지 등 내 동영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재생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트래픽 소스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유튜브 스튜디오의 동영상 분석 내에서 고급 분석, 고급 모드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유튜브 동영상, 유튜브 콘텐츠 내에 사용이 가능한 외부 링크는 무엇인가요? 외부 링크가 뭔가 좀 부정적이거나 불법 요소가 있는 그런 쪽으로는 가는 거를 금지시키겠죠. 자, 그래서 멀웨어 같은 바이러스성 그런 걸로 연결되는 링크는 불가능하고요. 음란물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피싱도 당연히 안 되겠죠. 1, 2, 4는 당연히 안 되는데 3번 어느 정도 상업적이라고 해서 금지되는 건 아니겠죠. 정답은 3번이겠죠. 3번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68번. 다음 중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배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볼까요? 4번. 좋아하는 가수나 뮤직비디오 영상을요, 단순히 재생 목록에 넣었다고 해서 이거는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거에다가 스크랩한 거니까요. 이것은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반이 안 되죠. 자, 그리고요. 69번. 다음 중 카카오 비즈보드에서 랜딩 페이지를 적합하지 않은 것. URL, 챗봇, 카카오 채널로 랜딩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페이 구매 쪽으로는 랜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0번. 다음 중 카카오 광고의 소재 유형이 아닌 것은? 동영상, 일반 이미지,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텍스트. 카카오 광고에서 순수 텍스트 광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4번 텍스트죠. 자, 71번. 다음 중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의 목표가 아닌 것은? 전환, 방문, 도달은 가능한데 콘텐츠 공유 같은 건 없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72번. 다음 중 카카오 비즈보드 그룹 내에서 맞춤 타겟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맞춤 타겟이란 내 데이터에 근거하여 만드는 타겟이죠. 그래서 광고 반응 타겟, 픽셀 및 SDK, 그 다음 카카오 사용자, 고객 파일, 이런 걸로 맞춤 타겟을 만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갑자기 페이스북 친구 리스트가 나왔네요. 이거는 카카오랑 관계가 없어요. 정답은 4번이죠. 73번. 다음 중 카카오 비즈보드 캠페인 내에서 최소 1 예산은 얼마인가요? 73번. 최소 1 예산. 비즈보드 광고 캠페인의 그 최소 예산은 5만원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74번 문제. 다음 중 카카오톡 채널 광고의 목표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카카오톡 채널 광고죠. 채널은 도달이죠, 도달. 채널 광고 목표는 도달 한 가지였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75번 문제. 다음 중 네이버 광고 상품의 타겟팅과 광고 집행 방법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무엇이냐? 자, 네이버 밴드 광고 상품 중에서 풀스크린 앱 종료 광고는요, 성별 타겟팅만 돼요. 다양한 타겟팅 안 됩니다. 75번에 1번이 틀렸어요. 76번. 다음 중 네이버 밴드 광고인 스마트 채널 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봅시다. 2번에 보면 최소 입찰가는 CPM 3,000원, CPC 10원으로 나오는데 CPC 10원은 맞고요. CPM 3,000원은 틀렸어요. 3,000원이 아니고 2,000원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77번. 다음 중 네이버 밴드 광고인 네이티브 피드 광고의
세팅에 대해 틀린 것은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지역 타겟을 설정할 수 있으며 광역시는 구 단위, 일반 도는 군 단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구 단위 타겟팅은요 광역시가 아니고 서울 경기만 된다고 합니다. 예,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이 틀렸어요. 자, 78번으로 갑시다. 자, 네이버 밴드 광고인 네이티브 피드 광고의 타겟 세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1세와 22세를 다르게 타겟팅할 수 있다? 나이 타겟팅이 되는 건 돼요. 되는데 나이 타겟팅 범위가 5년 단위로 끊겨요. 그래서 21세와 22세는 한 묶음으로 묶입니다. 그렇게 타겟팅할 수가 이렇게 다르게 타겟팅할 수가 없어요. 79번입니다. 다음 광고 상품은 어떤 SNS를 위한 것인가? 프로모션 트렌드, 오토 리마인더, 앰플리파이 프리롤. 이것은 교재에 나오는데요. 정답은 트위터 광고의 상품 종류죠. 자, 마지막 문제 80번이에요. 다음에 설명하는 특성에 대한 명칭은 무엇인가? 생방송 스트리밍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가장 큰 특징은 상호 소통이다. 이용자들은 채팅을 통해 진행자 혹은 다른 구매자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뭐죠? 예, 생방송 스트리밍으로 한다고 했으니 이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SNS 광고 마케터 1급 샘플 문제 A형과 B형을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